읽어드릴게요. 뭐였냐면은 좀 헷갈리네요. 새집 사는 방법에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의 오프 더 플랜, 턴키 방식 등이 있고 거기에 따른 홈 진행 방식이 다르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누군가가 새 집을 달아주셨어요. 사는 방법은 새 집을 짓는 거죠. 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집이 지어져 있다면 그건 사는 순간 새 집이 아닙니다. 내가 지어야지 새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집을 사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라는 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땅하고 하우스를 이제 패키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안 지어졌는데 이 플랜을 사는 거죠. 그걸 이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프 더 플랜은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는 이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나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예쁜 집이 이렇게 예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다세대와 뭐 스위밍풀과 뭐 짐과 이런 게 지어질 거야라고 하는 게 오프 더 플랜이고요. 턴키라는 거는 이제 보통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에서 많이 쓰여요. 뭐 딴 데서도 쓰이기는 하는데 이제 턴키는 뭐냐면 내가 이 계약한 금액 이 자체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걸로 끝난다라는 게 턴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 들어갈 게 없다라는 게 이제 턴키인데 근데 이제 크게 따지면은 새 거는 이제 땅하고 어떤 그 집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사서 짓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남들이 다 해놓은 아파트나 저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를 산다. 이제 요게 이제 좀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대출 비율이 부동산의 밸류에 비해 22%라는 데이터 해석을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조금 받고 현금으로 집을 많이 사니 호주 부동산은 안전하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라고 일단 거기서 이제 끊을게요. 사람들이 호주처럼 대출을 많이 끼고 사는 마켓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보통 뭐 50% 그 이상으로 디파짓을 넣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호주 같은 경우가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끼죠. 보통 80%는 기본으로 끼니까, 뭐 90%까지 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22%,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라는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호주의 총 모든 밸류의 집이 10 트릴리언 달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모기지를 다 합치면 22 빌리언밖에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2,200 빌리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총 밸류의 22%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정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마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더욱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애초에 빚을 조금 받고 현금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억이면 집을 80%인 4억 대출을 받고 샀는데 그 집값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라가서 10억이 되어 밸류가 두 배로 올라갔으니 상대적으로 대출이 80%에서 40%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분이 조금 간과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5년 전에 집 산 사람이 80% 빌려서 샀는데 그게 집값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빌린 돈보다는 밸류가 더 많아졌다. 정확하고요. 근데 이 안에는요. 30년에 산 사람, 30년 전에 산 사람, 40년 전에 산 사람, 50년 전에 산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난 10년 안에 산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 경우 이미 많은 상승한 집값이 앞으로 더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것은 데이터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맞아요. 데이터만 갖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영상들을 잘 안 보시고 이제 어떤 그 한 부분만 보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런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호주의 이제 총 그 대출 비용보다 집값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값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거고 이거 외에도 집을 오를 가능성들은 세고 셌죠, 호주는. 그거는 이제 지금 너무 짧게 말씀드리긴 뭐하고 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상위 1%님 영상을 많이 봤지만 많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와, 앞으로 정말 집값이 상승할 구체적인 근거가 많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진 않아요.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공부한다 생각하고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사실 지난 영상들에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많고, 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스스로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도 않고, 아무리 머리적으로는 마음이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도 그러니까 이제 좀 여기다 확신을 가져야지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당연한 건데, 그 제 생각에는 이거는 누군가가 강요를 해준다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내가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돈을 벌고 이런 거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할 곳은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내가 이제 돈을 계속 세이빙만 해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경제가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주식 투자를 하든, 뭐 어디다 금에 투자를 하든, 비즈니스를 열든, 뭐에 투자를 하든 내가 투자를 한 거는 해야겠는데, 이 중에 뭐를 할까를 보시다가 저라는 유튜버를 만나시고 제 거를 이렇게 보셨다면, 이 사람이 말이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 투자한다? 아니, 절대 그렇게 못하고요. 제가 설령 재주가 이거보다 더 좋아서 제가 더 똑똑해서 여러분들을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려도 절대 투자 못 합니다.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본인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절대 투자 못 해요. 절대 투자 못 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내가 진짜 돈을 갖고 어디든지 좀 투자를 해보세요. 그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를 해보시면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부하는 거랑 뭔가를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공부예요. 내 돈이 들어가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지나서,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아, 그러네. 이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여기 이분 것도 조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실천해서 실패 성공을 해본 사람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념이란 걸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되면 투자에서는 필패하겠죠. 예, 동의합니다.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폭락한다는 분들이 그런 부류인 듯.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으면 투자 자체를 못하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기다리고 관망하는 인내심도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결단을 내려야 하겠지만 요즘처럼 판단이 힘든 시기에 관망하면서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머리끝에서 팔려고 하면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그냥 무릎에서 들어가서 어깨쯤 빠지는 게 현명할 듯. 자, 이분의 말씀 다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동의 못하는 거는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닙니다. 제 영상을 잘 안 보신 분 같은데, 뭐, 저랑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가고 내 자녀한테 넘겨주고 이걸로 인피니티 서클을 만들자라는 게 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적과 다른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말씀은 동의합니다. 길게 써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셔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길게 다시 답장을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거는 그냥 제가 읽지도 않고 답장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로 호주 시장을 파악하시긴 힘들 거예요. 그쵸? 특히 제 거 60초짜리 그거 쇼트 보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 영상을 판단을 하지 마시고 최소 20개 정도는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은 나도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해야겠다. 이런 의견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제가 이거를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뭐 설득하고 강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방송에서 저랑 맞지 않으시면 안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일부 정도만 스터디에 쓰시면은 가장 좋은 유튜브 시청자의 어떤 바른 습관이 아닐까. 저도 그래요. 저도 유튜브 하루 종일 듣거든요, 남의 거.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어떤 다른 투자군에 대해서 제가 잘 더 공부가 필요한 투자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은 저도 수십 명 걸 보지만은 그중에서 이 사람 거는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안 봅니다 그냥 앞으로 이 사람 거는 요 부분 때문에 내가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 부분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튜브를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게 뭐 제가 다 맞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뭐 제 미래가 제가 뭐 볼 수 있는 점쟁이도 아니니까